오늘 엔드노트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엔드노트 교육 자료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오늘 신청하신 이메일로 교육이 끝난 이후에 영상이 준비되면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프로그램은 엔드노트 20이고요. 엔드노트는 사실 그 한국의 공식 대행사가 있습니다. 서린바이오가 한국 공식 대행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FAQ 정리되어 있는 링크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메일 문의나 전화 문의 통해서 답변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엔드노트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사이트 같이 교육 자료에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버전은 엔드노트 20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은 20.1입니다. 오늘 윈도우즈 버전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윈도우즈는 지금 2021년 6월 3일에 엔드노트 20.1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맥OS는 6월 8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은 하단 링크에서도 자세한 사항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엔드노트 20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업데이트는 인터페이스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활용하던 것과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는 원문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할 때 좀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엔드노트 20 자체로 넘어올 때에 그 변화 사항이었고 20.1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먼저 이제 엔드노트에는 그룹 기능이 있는데 그 그룹을 탭으로 열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PDF를 보고 있는 엔드노트 창 안에서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바로 엔드노트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는 이제 100명까지 제공이 됐었는데 200명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었고요. 확대가 되었고요. 이런 업데이트가 6월 3일 날 있었고 맥OS도 비슷한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윈도우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즈 버전이고요. 왼쪽에 그룹 패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레퍼런스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그룹을 만들었으면 그룹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화해서. 그리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패널, 서치 패널이 여기 중간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의 간단한 사항을 볼 수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가 여기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창이 오른쪽에 서머리 탭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서는 내가 선택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어프 스타일이. 자마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스타일이 어떻게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프리뷰 패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맥도 그룹 패널, 서치 패널,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 그리고 오른쪽에 서머리 패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확인 주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 버전도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따라오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엔드노트를 이용을 해서 워드에다가 바로 참고문화 리스트를 다 넣었어요. 이제 논문을 다 썼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 투고 저널을 찾는 거죠. 투고 저널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그 저널에 투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이 있죠. JCR을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 또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엔드노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매뉴스크립트 매처입니다. 어떻게 기능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썼어요. 그러면 워드 상단에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그 기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워드에서 달아놓은 참고문화 리스트가 다 끌려 들어오고 타이틀 앱스트랙트 추가하고 저널 찾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저널의 리스트, 이런 저널들에 이렇게 투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투고 저널이 나타나고 임팩트 팩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임팩트 팩터까지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엔드노트를 이용해서 워드에서 논문을 다 썼어요. 그러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매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워드에 달려있던 참고문화 리스트가 자동으로 끌고 오게 돼요. 저널을 찾아줘라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임팩트 팩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널명과 함께 임팩트 팩터 그리고 그 전체 순위 그리고 쿼타일 등등의 정보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을 이용하려면 여러분들이 myendnoteweb.com에 아이디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JCR 아이디가 그 임팩트 팩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임팩트 팩터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myendnoteweb.com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엔드노트가 아까 그 200명까지 쉐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결국에는 마이엔드노트 웹으로 싱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도 myendnote web.com에다가 가입을 하고 아이디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엔드노트 클릭에 관한 질문들도 좀 많이 들어오셔서 엔드노트 클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엔드노트 클릭은 이렇게 원문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하면 무료이고요. 그러면 내가 뭐 펀메드를 보고 있다,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고 있다가 내가 찾은 논문의 원문에 내가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뷰 PDF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걸 클릭하면 바로 PDF를 보여주는 게 이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하시면 되는지부터 같이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교육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엔드노트 온라인 웹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엔드노트 웹에 혹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 계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 같이 넘어가 볼게요. 여기 myendnoteweb.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myendnoteweb.com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저는 이미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잠깐 사인아웃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처음 이제 접속하신 분들은 이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클릭해서 레지스터 클릭해서 이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만 넣으시면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JCR, 웹 오브 사이언스 뭐 이런 데에 이미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인인 누르셔가지고 원래 이용하시고 있던 그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싱크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매뉴스크립트 매터라는 기능을 이용할 때 활용하게 될 엔드노트 웹.com으로 이제 저기 접속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다들 접속되셨고 아이디 만드셨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마이 엔드노트 웹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엔드노트 웹만 있는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엔드노트 기능을 온라인에서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치를 해주셔야 전체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지난번 교육 때도 엔드노트 데스크탑이 없는 상태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엔드노트 데스크탑이 없으시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교육은 좀 따라오시는데 지장이 있고요. 그 엔드노트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를 하신 분들이 오늘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엔드노트 웹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정도면 다들 가입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이 되면은 바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웹에 여러분들 지금 회원가입하셨던지 아니면 로그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기본 화면은 My References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싱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갖고 있던 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디서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 첨부 파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온라인상에서도 항상 첨부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파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싱크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웹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 언어가 나는 한국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화면 가장 하단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오늘은 영어로 기본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투고 저널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매치 기능이에요. 여기 매치 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치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코비드 19으로 이거 지금 굳이 따라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이틀하고 앱스트랙트만 넣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 워드에서 레퍼런스를 끌고 들어오면은 추천해주는 저널의 그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타이틀하고 앱스트랙은 따로 넣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파인드 저널을 눌렀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임팩트 팩터를 볼 수 있는 JCR 자체의 권한이 있으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랑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저널명과 저널의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 202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연도가. 만약에 2020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임팩트 팩터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못 받은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분야의 저널인지 그리고 이 분야 전체 저널 중에 몇 위를 한 건지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이런 정보들이 이 JCR이라는 임팩트 팩터가 발표되는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관이 권한이 있으면 이게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서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니면 저널 인포메이션을 누른다 그러면 이 투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화면이 안 보인다, 우리가 이제 JCR에 권한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이실 거예요. 이 마스터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리는 그 SCI급 저널 리스트를 공개를 하고 있는 그 무료 사이트죠. 여기에 매치 매뉴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코비드-19 이렇게 타이틀하고 앱스트랙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는 레퍼런스 자체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료로 이제 약간 한정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인드 전을 똑같이 누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저널 리스트를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임팩트 팩터가 무엇인지, 뭐 전체 순위는 어떤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JCR이라는 임팩트 팩터 그 사이트에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매치했을 때 이런 결과가 보이게 될 거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 마스터 저널 리스트라는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저널명만 볼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시고 JCR에 이제 권한이 있으시면 이 매치 기능 이용하셔서 이런 전월 추천 기능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 사이트 파일 뉴 라이트라는 거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세요.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설치하게 되면 그 워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바로 인용할 수 있는 걸 사이트 파일 뉴 라이트라는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이건 나중에 워드에서 직접 해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캡처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글 툴바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그 레퍼런스 정보를 바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글 툴바로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노트 클릭이라고 해서 아까 PDF를 찾아주는 그 플러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플러그인을 이미 이제 설치를 해둔 상황이에요. 이걸 같이 내가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엔드노트 클릭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 기관명 입력하시고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오늘 같이 해보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이제 교육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DF를 기본적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 다 끝났고요. 이제 엔드노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 같이 켜주시고요.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윈도우즈 버전이니까 여기 그룹 패널에서 내가 만약에 그룹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엔드노트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엔드노트 안에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서치 패널 중간에 나타나게 되고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중간에 나타나고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서머리 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아웃풋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게 될 건지 보여주는 프리뷰 패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 마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new라고 저는 한번 해볼게요. new 0930으로 한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비어있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리고 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저희 한번 파일로 들어가서 오픈 라이브러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파일 메뉴에서 오픈 라이브러리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파일이 여기 하단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마이엔드노트 라이브러리 new 0930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만들었죠. 저희가 만든 건 이 라이브러리 파일, enl 파일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위쪽으로 가서 보시면 new 0930 데이터라는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enl 파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포장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뒷면에 담겨 있는 뭐 PDF라든지 레퍼런스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 파일이 폴더가 꼭 있어야지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동하면서
컴퓨터 바꾸면서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파일과 ENL 파일, 그 매칭이 되는 ENL 파일,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갖고 다니셔야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 ENL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항상 같이 갖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그 백업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가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여기 컴프레스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컴프레스 라이브러리 ENLX라는 게 있어요. ENLX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와 이 어태치먼트 그 데이터 파일을 한 번에 묶어서 압축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ENLX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데이터 파일, ENL 파일 같이 갖고 다니실 필요 없이 이 압축 파일 하나로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ENL 파일과 데이터 파일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되고 하나로 압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 ENLX 파일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검색해서 실제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룹 패널 하단에 보면 온라인 서치라는 게 있어요. 엔드노트 안에서 밖에 있는 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는 겁니다. 오늘 무료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펀메드라는 게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이 펀메드를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펀메드에 직접 가서 검색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엔드노트에서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여기 모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온라인 서치 가장 하단에 모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펀메드 이렇게 찾아서 이거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 여기 바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온 김에 웹 오브 사이언스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그 SCI급 저널이 실려있는 웹 데이터베이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어 콜렉션 아니면 뭐 자연과학 분야면 자연과학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코어 콜렉션 전체를 한번 추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미 이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은 없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여기에 생기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펀메드를 나는 먼저 검색을 할 거다. 그리고 펀메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필드를 검색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이틀에 저는 캔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연도를 2020년도에 출판된 것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연결해서 타이틀에 캔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연도는 2020년 출판연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엔드노트 안에서 펀메드 자체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가장 첫 번째 25개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다음 걸 보고 싶으시면 50개까지 이렇게 늘려주면은 밑으로 50개까지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한번 50개를 전체 선택해서 여기 왼쪽에 전체 선택 누를 수 있죠? 이렇게 전체 선택 누른 다음에 내 레퍼런스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리스트의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원래 레퍼런스가 0이었던 내 레퍼런스에 50개가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서치는 내가 엔드노트 안에서 밖에 있는 온라인 DB를 검색하는 거예요. 자, 웹 오브 사이언스는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IP 내역이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지 검색이 진행이 될 겁니다. 권한이 있으신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펀메드로 다시 똑같이 연습 한번 해보셔도 돼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으로 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타이틀 이렇게 이제 DB에 따라서 필드가 조금 변경이 되는데 타이틀 키워드 앱스트랙트까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연도는 2020년도로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치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검색 결과 없다라고 나타나는 분들은 그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IP 대역 안에서
그리고 지금 검색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활용하고 계신 IP가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25개만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난 전체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75개 다 된 거 보이시죠? 난 전체 선택하지 않고 선택해서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레퍼런스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add references to 아니면 이 copy references to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opy references to로 하면은 라이브러리 자체 여기에다가 보내는 거고 add references to 하면 나중에 그룹을 만들게 되면 그룹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게 이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서치는 뭐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웹에서 직접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보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 서치는 굉장히 편하긴 했지만 우리가 정렬 기준을 뭐 이렇게 좀 더 정교화해서 선택할 수는 없었죠. 근데 웹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정렬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터를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펀매드로 한번 넘어가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캔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캔서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펀매드로 넘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좀 더 다양한 필터들이 생기게 되고 어드밴스드 서치하게 되면은 좀 더 정교한 그 검색이 가능하죠. 그 엔드노트 안에서 하는 것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에 더 맞으시는 검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이 저는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권한이 있는 PDF에는 이렇게 뷰 PDF라는 창이 표시가 뜨게 되고 이걸 클릭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PDF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무료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플러그인 한번 설치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육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엔드노트로 그럼 어떻게 보내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send to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 뷰 PDF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엔드노트 클릭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치 한번 해보시면 다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send to 눌러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를 보내는 거. 그렇게 되면 여기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게 가장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을 했고 거기서 send to 누르고 그리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얼만큼을 보낼 건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페이지에 나타난 건 아마 10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10개까지만 보내보도록 하고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페이지에 나타난 것들 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펀매드에서 검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저희가 10개를 임포트를 했죠. 펀매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에러가 난다 그러면 파일에서 파일 누르시고 임포트 누르시고 파일 눌러주시면 돼요. 임포트 파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저희는 다운로드에 있을 거고 펀매드에서 저희가 좀 전에 보낸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펀매드 오픈 눌러주시고요. 시가 에러가 나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임포트 할 때 중요한 거는 임포트 옵션이에요. 임포트 옵션을 펀매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펀매드가 없죠. 그 경우에는 여기 아더 필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더 필터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선택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검색한 건 펀메드 센트럴이 아니라 그냥 펀메드였어요. 꼭 펀메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즈 눌러주시면 임포트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10개가 들어와서 총그 40, 95개가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걸 그냥 클릭해서 열 수도 있고 그게 혹시 에러가 난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일에서 임포트 들어가지고 파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 선택해 주면은 안정적으로 임포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번 다시 펀메드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좀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com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이 SCI급 저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컨퍼런스나 도서 정보를 그 기관에서 보고 계시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또 타이틀의 캔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제가 로그인한 지가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재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필드를 타이틀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캔서 이렇게 검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엑스포트 검색 결과에서 엑스포트라는 창이 그 아이콘이 있게 돼요. 이 엑스포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보낼 것이냐, 데스크탑으로 보낼 것이냐 두 가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스크탑으로 보내야 되죠. 지금 저희 데스크탑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엔드노트 데스크탑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지에 나타난 거 10개를 보낼 건지 아니면 레코드를 몇 개까지 보낼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뭐 10개까지만 보내겠다 아니면 20개까지만 보내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보낼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논문의 참고 문헌까지 다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장 하단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앱스트랙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앱스트랙 해주시고 엑스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가끔 이런 논문들 중에 저자가 너무 많고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좀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0개만 보내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요구를 하고 정보도 가장 간단하게만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네. 지금 아마 어떤 논문 자체가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운로드가 되죠. 다운로드 역시 이렇게 한번 오픈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0개가 또 그대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된다? 그러면 파일에서 임포트 클릭해 주시면 되고 파일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 추즈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네, 지금 교육이 좀 빠르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좀 더 속도를 천천히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오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펀메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 옵션을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펀메드를 갖고 온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더 필터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웹 오브 사이언스 선택해서 choose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필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커버 컬렉션 선택해서 임포트 전체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임포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옵션들이 이제 임포트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혹시 펌매드 할 때 좀 빨랐으면은 따라오시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서 펌매드로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캔서 이제 검색을 했고요. 펌매드 자체에서 펌매드 캔서를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send to를 누르시면 되고 여기 send to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해 주시고 여기 화면에 나타난 것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저는 on this page 이거 선택할 거고요. 다른 버전 선택하시려면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file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펌매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10개의 레퍼런스 리스트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원래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에러가 난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일에서 임포트 클릭해 주시고 파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서 파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choose 눌러주시면 내가 어떤 데이터 다운로드를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펌매드를 가져올 거예요. 펌매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그쵸? 그래서 여기서 오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포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임포트 옵션을 제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펌매드가 이미 있으면 펌매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아더 필터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펌매드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펌매드 센트럴이 아니라 펌매드 버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원하는 필터 선택하고 choose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포트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펌매드 필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게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엔드노트 안에서도 직접 검색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굉장히 편리하지만 좀 정교한 검색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그 원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그걸 보내주면 된다. 여기 펌매드에서는 send to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하는 거였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엑스포트에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선택해 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드노트 데스크탑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그걸 파일을 클릭해서 열게 되거나 아니면 임포트 파일 기능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스칼라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구글 스칼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칼라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번 캔서 똑같이 검색해 볼게요. 구글 스칼라로 넘어가서 캔서 검색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게 여기 떠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을 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한 화면에서 여기 왼쪽에 바 3개 있는 거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 설정 버튼 나타나게 되죠. 왼쪽에서 바 3개 있는 거 눌렀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서지관리 프로그램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 그 선택해서 여기 표시합니다로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그 설정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서술관리 프로그램에서 엔드노트에 인용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 해서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된 파일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enw라는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새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글 스칼라는 하나씩 가져오셔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설정이에요. 그런데 구글 스칼라를 나는 많이 이용을 하고 이걸 좀 여러 개를 한 번에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그 브라우저 툴바에다가 추가를 한 캡처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 레퍼런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레퍼런스를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엔드노트 온라인에 가입했던 그 아이디랑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캡처 레퍼런스라는 걸 넣었고 그리고 그걸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죠. 저는 역시 엔드노트 웹이 아니라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낼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스크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처 눌러줄게요. 캡처를 누르게 되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보고 있던 10개를 모두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건 이렇게 리스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그 구글 스칼라에서 가져온 정보 10개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뭐 필터가 네, 잘 안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했고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갖고 오고 싶을 때 엔드노트로 캡처 레퍼런스 해주시면 됩니다. 캡처 레퍼런스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바로 되고 엔드노트 웹이 아니라 엔드노트로 가져오면 됩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캡처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10개의 레퍼런스 정보가 다운로드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파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엔드노트로 네, 엔드노트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저널 정보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캡처 레퍼런스를 했을 때 이 저널 정보가 제대로 좀 안 갖고 와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레퍼런스 따라 사이트 따라 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부족한 데이터들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클릭 해주시고 나서 이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Find Reference Updates 우클릭하면 Find Reference Updates라는 게 뜨게 됩니다. Find Reference Updates 클릭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엔드노트가 가장 최신 버전 이렇게 다 차 있는 그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갖고 왔는데 좀 뭔가 비어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우클릭하셔서 레퍼런스 업데이트 이 기능 이용하셔서 좀 채워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캡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용하시는데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고 그 구글 스칼라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뭐 팁으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굳이 꼭뭐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제가 좀 제가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좀 느린 건지 제가 이미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에는 이런 것들이 비어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를 찾았더니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를 그렇게 업데이트 하겠다 찾은 정보로 그러면 업데이트 올 필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올 필즈 클릭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에 좀 비어있는 정보가 있었다라고 해도 업데이트 기능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느리네요. 네,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고 지금 이게 제가 지금은 이게 하나만 됐는데 제가 아침에 해봤을 때만 해도 이 10개가 다 됐었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레퍼런스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Find Reference Update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웹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정보가 찾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기준으로, 이 정보 기준으로는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이 서머리 탭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서머리 탭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에디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원하는 정보를 다 일일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전월 정보가 찾아져 있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원하는 정보를 끌고 오지 못했다. 그러면 에디트 들어가서 직접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서치에서 가지고 오는 법, 그리고 실제로 웹DB에서 엑스포트해서 끌고 오는 법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가 226개나 이미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결과를 여러 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복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복을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희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Find Duplicate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레퍼런스로 들어가서 잠시만요. 듀플리케이트를 찾아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레퍼런스 여기 있네요. 네. Find Duplicate 여기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Find Duplicate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복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Duplicate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99번이 있고 149번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 들어온 거고 오른쪽이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를 가지고 있을 건지 나중에 들어온 걸 가지고 있을 건지 어떤 데이터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먼저 들어온 거를 가지고 있을래요. 그래서 Keep this record 눌러주시면 됩니다. Keep this record 눌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중에서는 나는 오른쪽 걸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Keep this record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두 개일 때는 이렇게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캔슬 눌러주시면 돼요. 캔슬 눌러보겠습니다. 캔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겹치는 정보 중에 나중에 들어온 걸 기본적으로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우클릭
하게 되면은 move references to trash. 그래서 휴지통으로 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move references to trash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4개의 중복된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에디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중복 제거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에디트에서 preferences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edit preferences 하고 여기 duplicate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duplicate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복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자, 연도, 그리고 논문의 제목,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 뭐 저널 아티클인지 북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단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DOI랑 PMCID라는 게 있어요. 이건 논문이 갖고 있는 고유 번호고요. 어디서든지 통용이 되는 논문의 고유 번호인 거고 PMCID는 펀메드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논문의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추가해서 중복을 제거해 달라라고 하면은 중복 제거하는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논문의 고유 번호까지 감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OK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디플리케이트 지우는 거를 하시게 되면은 그 논문의 고유 번호까지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필드가 저랑 좀 다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드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오른쪽에 설정이 나타나게 돼요. 설정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10개까지, 컬럼을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중복 제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를 한 번에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저희 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PD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PDF 찾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PDF 찾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ind Full Text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어떤 것들을 찾고 있다. 근데 못 찾은 것도 있게 되고, 뭐 URL만 찾은 것도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구글 스칼라에서 갖고 온 것들이, 네. 지금 여기에는 found PDF랑 not found만 나타나게 되는데, found UR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로봇이 다운로드를 못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 한번 PDF가 찾아진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PDF가 찾아진 걸 한번 보시고, 저는 여기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 패널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서머리 탭에 어떤 그 원문이 찾아졌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PDF가 찾아진 것들은 여기에 PDF 파일 어태치먼트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거를 여기에서 파일명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오른쪽에 PDF 탭이라는 게 있죠. 이게 6월달 업데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 PDF를 바로 이 창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나는 좀 큰 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른 창으로 열어주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 안에서 보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PDF 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PDF를 다 찾았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나는 좀 메모 같은 것도 좀 해놓고 싶다. 여러분들이 싱크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어디서든 볼 수가 있잖아요. 엔드노트 안으로 여러 가지 메모나 뭐 하이라이트 기능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메모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밑쪽에 이 메모 어노테이션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노테이션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건지, 저기 밑줄 그을 건지 아니면 메모 할 건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모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메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메모 모양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라고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메모들도 공유하신 분들이 다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다 나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PDF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 표시해 놓은 것들이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엔드노트 안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 메모를 나는 좀 검색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여기서 All Reference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쪽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필드에서 PDF 노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필드를 아까는 온라인 서치할 때 여기 중간에 있는 필드를 이용을 했는데 한번 PDF 노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ontains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쪽 창. 여기에서 이건 없애고 테스트, 네모에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 그거를 해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에 메모를 했던 그 레퍼런스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정도 할 수가 있고, PDF가 있는 경우에는 PDF 자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메모를 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서 어떤 걸 찾을 건지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 놓은 메모 내용도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 엔드노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를 매니지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룹 기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서머리 탭을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레퍼런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내가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그룹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뭐 페이퍼 제가 창이 꺼졌는데 크리에이트 그룹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페이퍼 1 그리고 챕터 1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 이 갖고 온 이 페이퍼 챕터 1이 이제 그룹이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레퍼런스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올 레퍼런스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 레퍼런스 클릭을 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나는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Add References to Paper 1, Chapter 1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거는 내가 이름을 지정을 하고 나서 원하는 것들을 일일이 수동으로 넣어주는 게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스마트 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스마트 그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그룹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그걸 자동으로 끌고 오는 게 스마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타이틀 캔서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저는 보통 입력을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하고 타이틀에
필드 선택하고 나는 캔서가 있으면 이 폴더로 자동으로 다 끌고 오겠다라는 게 이 스마트 그룹이에요. 이렇게 지정하고 크리에이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그 검색할 때 계속 타이틀에 보통 이제 캔서를 검색을 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이 타이틀 캔서라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6월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그룹이 탭으로 열린다라는 게 하나 업데이트였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탭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올 레퍼런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을 다른 탭에서 보실 수가 있고 나는 페이퍼 1, 챕터 1 이거를 탭으로 열어보겠다. 그러면 우클릭하셔서 오픈인 탭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에 하나가 더 있어요. Create from Groups라는 게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Create from Groups인 건데 나는 챕터 1에 있는 거랑 and 그리고 타이틀 캔서 나는 이 두 가지 폴더를 AND 조건으로 묶을 거예요. 이 그룹하고 이 그룹에 겹치는 것만 이걸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는 챕터 1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AND와 not 중에 AND 조건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의 캔서라는 그 그룹이랑 AND 조건으로 겹치는 것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이 create from groups 10개가 이제 같이 이 두 가지 그룹에 모두 있는 거는 이 10개 레퍼런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그룹 그리고 그냥 create 그룹 그리고 create from groups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걸 그룹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 그룹스는 그룹 세트의 그 레벨인 거고 또 다른 그룹 셋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그룹 세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페이퍼 2로 하겠다. 본문을 페이퍼 2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또 다른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 눌러주고 여기에 페이퍼 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그룹 세트로 여러 가지 그룹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엔드노트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워드로 넘어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열어주시고요. 워드 이제 열어주셨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은 그 텍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 연습이니까 여기 지금 블랭크 페이지인 거고요. 가지고 오실 때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인드노트에서 그 레퍼런스를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엔드노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엔드노트로 이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내가 챕터 1, 페이퍼 1, 챕터 1이라는 그룹에 있던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인용을 할 거예요. 워드로 바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엔드노트에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따옴표 표시 있죠? 이걸 하면 워드로 바로 인용이 됩니다. 6월 달에 있었던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한다. 그러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이렇게 위치에 인용과 비블리오그래피가 생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저랑 보이는 모습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 아웃풋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한번 APA7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A7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같은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엔드노트 안에서 원하는 레퍼런스 이렇게 클릭하고 한번 더 해볼게요. 레퍼런스 여기 원하는 위치에다가 워드에서 원하는 위치에 일단 위치를 시켜주시고 커서를 그리고
나서 엔드노트에서 원하는 레퍼런스 선택해서 인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용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난 이거 좀 번거롭고 워드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캔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인서트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서트 워드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엔드노트 아니 저기 워드 안에서 엔드노트를 검색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서트 사이테이션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려서 여기에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 누르셔도 돼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선택해서 인서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워드 안에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되고 엔드노트에서 직접 선택해서 인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하는 것만 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인용하기 눌러주시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논문의 원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에서 워드로 가지고 오는 거, 이걸 바로 사이트와의 뉴라이트라는 기능으로 부른다라는 거고요. 데스크탑을 설치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엔드노트 20 탭이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 기능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걸 지워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지우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필드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건 그냥 텍스트가 아니에요. 뭔가 데이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시려면 여기 Edit Manage Citation이라는 걸 이용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it Manage Citation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창이 나타날 거고 내가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Remove Citation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지우면 나중에 뭐 에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울 때도 이렇게 Remove Citation 클릭을 해서 OK 이렇게 눌러주시면 안정적으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한 수정을 할 때, 이 원문에 있는 사이테이션 부분을 수정을 할 때는 여기 에디트 매니지 사이테이션 클릭하셔서 뭐 지우신다거나 아니면 순서를 수정하신다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고문 목록에 나타나는 여기 비블리오그라피 리스트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비블리오그라피 탭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Configure Bibliography라는 게 있습니다. Configure Bibliography를 눌러주셔야 여기 밑에를 수정할 수 있어요. Configure Bibliography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포맷 비블리오그래피라는 탭이 생기죠.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거 클릭해 볼게요. 링크 인텍스트 사이테이션, 그 다음에 언더라인 링크드 인텍스트 사이테이션 이거 두 개 다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인용 내용만 있어서 보기가 좋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은 내용 안에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 좀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용을 한 부분에 언더라인 그 밑줄을 긋고 그리고 링크, 하이퍼링크를 달아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좀 전에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어디가 인용인지 훨씬 더 찾기가 쉬우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은
비블리오그래피 탭에서 여기에서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레이아웃으로 간 다음에 나는 이 참고문헌들의 제목을 좀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블리오그래피 타이틀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OK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리스트가 한 번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레퍼런스들을 묶어서 같이 필드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서식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비블리오그래피 다시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 들어가 주시고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제목의 서식이라든지 전체 이 논문 비블리오그래피의 뭐 그 폰트와 사이즈를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들여쓰기 간격이라든지 라인 스페이싱 그 간격, 줄 간격 이런 것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더블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더블로 해서 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 비블리오그래피 자체의 서식 서식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관한 그 수정은 비블리오그래피,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용을 할 때는 edit and manage citation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는구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필드 값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제출을 하게 되면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오리지널 파일이라고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 두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파일은 이런 식으로 따로 저장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convert to plain text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convert to plain text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필드 값을 없앤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 필드 값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장할 때 제가 그 저장할 때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이 필드 값이 없어진 파일을 하나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원래 있었던 그 오리지널 파일, 필드 값이 살아있는 파일 이렇게 두 가지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필드 값이 없어진 건 제출해서 하시고 만약에 수정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원래 필드 값이 있는 파일을 같이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드 값이 있는 상태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를 기능을 이용을 해주셔야지 워드에 있는 그 파일이 워드에 있는 이 참고문헌 리스트가 아까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연습해봤던 거 있죠? 그래서 엔드노트 20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로 바로 넘어가는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 텍스트로 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아까처럼 필드 값이 있는 파일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를 클릭해 주셔야 된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교육 자료는